이렇게 제가 창조 오픈 포럼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갑자기 이렇게 여러 교육계랑 이렇게 선생님들이 와 계시고 목사님 계시는데 또 제 얘기를 하려니까 되게 많이 떨리네요. 네, 떨리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그 취지는 이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이제 제가 이제 밴쿠버 세계관 대학원을 또 졸업하고 나서 또 이제 기독교 세계관으로 또 실질적으로 또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제가 과학 교육을 하는지 과학을 가르치는지 제 중심의 제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이제 제목이 창조론적 관점으로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과학 가르치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저의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의 스탠드 포지션, 제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아까 다 말씀해 주셨지만 네, 우선은 제가 그냥 간략하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제 경북 의성교회에서 초, 중, 고, 대학까지 풍성한 그래도 주일학교 교육을 받은 그런 세대 때에 제가 73년생인데 네, 아무튼 그 교회에서 즐겁게 지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학 다닐 때도 제가 효성여대를 다녔는데 매 주마다 이제 경북 의성 교회로 와서 뭐 주일학교나 그런 것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공은 네, 생물교육과를 나왔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또 직장 생활과 함께 이제 내수동교회 청년부 생활을 아주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첫 직장은 제가 노벨과 개미라고 하는 학습지 회사였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인사기획부 오히려 교사들 그리고 사원들을 교육하는 부서에 제가 3년간 일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는 그 뒤로는 제가 뭐 여러 뭐 선교 훈련 이런 것도 받고 나서는 결국은 저는 한 15년 이상 과학 교사 일을 저는 이제 직접 가르치는 일을 그렇게 하고 특별히 저의 특별한 커리어 중에 하나는 저는 과학 실험 교사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들부터 시작해서 초, 중, 등, 고등 그렇게 이제 과학 실험을 또 오랫동안 그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했었고 그리고 저는 특별히 또 선교 파트 부분에서는 MK 교육, 그렇게 미셔너리 키즈들 그렇게 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저렇게 어쨌든 외국에 거주하는 일들이 뭐 단기 선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장기로 제가 거주하는 일들이 좀 꽤 있어서 특별히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학생들 교육, 네, 그리고 교회 교육 이런 데 관심이 계속 제가 그렇게 인벌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과학을 잘 가르치는 교사, 저는 어쨌든 가르치는 것들이 재미있고 그리고 제가 잘 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나름의 저의 인생의 중요한 그 파트 그 시점에서 뭐 선교나 이런 교육도 받고 하면서 저는 이제 선교사가 아니라 교사라는 타이틀로 내 인생을 살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30대 후반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근데 제가 과학을 더 잘 가르치는 교사가 더 되고 싶은데 사실은 과학 교육 특별히 이제 창조론에 관해서 제 스스로가 정리되지 않고 자유하지 않은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내수동교회 청년부에서도 제가 리더 생활과 사실 20년 가까이 그렇게 있었는데 사실 유독 다른 부분들은 참 자유하고 진리가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제가 전공이 과학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론에 관해서는 불편함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도 그렇게 교사 생활하면서도 그 창조과학회 프로그램도 제가 뭐 초등과정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후반에 공부 같이 이렇게 참여도 했는데 참여를 하면서도 갈수록 저는 그게 좀 이렇게 잘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하다. 그랬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을 그냥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러 가겠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창조론에 대해서 공부를 또 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관점에서 좀 정리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하는 그 목적으로 그렇게 갔었고 그리고 6학기 3년을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또 이제 양 교수님 그 지도하에 이제 창조론 이제 성경 공부 교재 제가 학생용 중학생 한 초 5, 6학년부터 이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창조론에 관한 성경 공부 교재랑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를 제가 또 판단하기에 저희 세대가 교회에서 이제 젊은 직으로
예, 창조과학의 그걸로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세대로서 우선 저는 부모와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그 부모 교사를 위한 이제 창조론 성경공부 교재 그거를 이제 제가 그 대학원 프로젝트로 그렇게 마무리를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2019년 8월에 2019년 이제 5월에 졸업을 하고 이제 7월 말에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강릉에 있는 처음에는 이제 다른 기독교 대안학교에 한 학기 있었다가 이제 강릉 예담 글로벌 학교는 2020년 8월부터 이제 제가 강릉 예담 학교에 이제 과학교사 생물과학 교사로 왔고 그리고 이제 또 서울에 컴백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내수동 교회 중등부 교사로 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담학교의 전희경 쌤의 과학 수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교장 선생님도 사실 이번에 연수 때도 이제 교육평가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 부르셔가지고 평가에 맞는 그렇게 수업 것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또 교과마다 그 선생님들마다의 브랜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또 이 학교에 오자마자 그리고 제가 또 뭐 대학원 또 그때 졸업하고 그리고 제가 뭐 과학 교육의 경력이 짧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바로 이제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시작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선은 예를 들어서 제가 9학년 중학교 3학년 애들 수행평가 60%에 대한 60%인데 그거를 제가 이제 이걸 이제 학기 초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예습 복습 수업 태도 이렇게 15%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처럼 저는 이제 과학 실험 수업을 오래 해가지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학생들이 과학 실험 수업을 이제 이론으로만 하고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이제 한 학기에 한 번, 두 번 해서 이렇게 그렇게 과학실에 가서 제 나름대로 제대로 된 이제 과학 실험 수업을 꼭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번에 9학년들 같은 경우 조별 발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저만 앞에서 계속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중고등학교가 이제 강의가 아니고 수업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꼭 배워야 되는 어떤 그것들에 대한 이제 수업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렇게 알아야 될 그 지식에 대한 습득이기도 하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저만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서 제가 어떤 한 단원은 우리 학생들이 티칭하게끔 그래서 그 조별로 나눠서 우리를 가르쳐라 이렇게 티칭하는 그런 조별 발표 수업을 제가 갖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의 이제 그거는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이 학교 와서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제가 처음 시도를 해보였는데 어쨌든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 우리 과학 수업 뭐 수업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저는 리딩과 글쓰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과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전희경 선생님 과학 수업 시간에 꼭 수행평가에 제가 과학 도서를 설정을 해줍니다. 뭐 우리가 융합 독서 뭐 이런 수업도 있지만 제가 과학 도서를 읽고 서평을 쓰기 해서 이제 과학 도서를 학생들한테 이제 읽고 서평 쓰기. 처음 애들이 서평 쓰기가 뭐예요? 그럼 독후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냥 제가 그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다른 독후감이랑 다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이걸 1학기 때 한다면 2학기 때는 저는 이제 과학 리서치 페이퍼라 그래서 뭐 중고등학생들이 무슨 실험을 해서 저희들이 뭐 논문 같은 건 쓸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기초적인 것들 글쓰기 연습이라서 그래도 우리가 뭐 중학교 1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 특히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애들은 이제 이 리서치 페이퍼는 빼줍니다. 왜냐하면 또 그때 이제 수능에 들어가니까 그 대신 11학년 친구들에게는 서평을 이제 제가 다른 책을 해서 2번을 1학기, 2학기 때 그렇게 하고요. 근데 이제 중학생 애들한테는 제가 리서치 페이퍼 쓰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학년 동안에 배웠던 그 우리 과학 내용을 가지고 그거 중에서 자기가 이제 질문을 다시 찾아서 질문을 잡아서 자기가 거기를 조금 더 조사를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써보기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우선 첫 시간에는 그래도 저희가 기독교 대안학교고 그리고 이제 다 이제 그래서 있으면은 그리고 제가 느낀 건데
선생님들보다 애들이 어떨 때는 더 보수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이러면서 아무튼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계획표와 나눠주면서 제가 이런 강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놀랍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고 제가 창조론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합니다. 창조론이란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애들이 이거는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제가 좀 살짝 조목조목 따지면서 그리고 사실 이 창조론이라는 이 영역은 저는 신학 중에서도 조직 신학의 영역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뭐 성서 신학하고의 차이점 살짝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창조론은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지금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라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하면서 그 세상 만물이 뭔지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 영상을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우리가 크기, 사이즈, 영역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자. 이러면서 이제 지구가 보이고 이제 태양계가 이제 보입니다. 태양계처럼 여러 항성계가 이루어진 은하, 지금 우리 은하가 보입니다. 이제 다시 지구로 들어가서 네. 세포 그리고 핵으로 들어가서 DNA가 보이고 네. 양성자, 중성자 해서 이제 양자까지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로 그 영상을 보여준 이유는 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만 복닥복닥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우주부터 시작해서 정말 양자의 그 작은 미시 세계까지. 그리고 제가 또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창조하신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고 커지고 있지만 그가 한계가 있냐 없냐? 한계가 있다. 그럼 하나님이 그 한계 우주에 대해서 애들이 우주는 뭐 영원하다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한계가 있고 현대 과학에서도 우주의 그 크기를 측정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건 분명한 경계가 있고 한계가 있고 하나님 그걸 다스리신다. 그리고 우리 양자의 세계에서도 즉 우리가 미시세계, 거시세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다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권의 책이 있다. 그럼 애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구약 신약 뭐 이렇게 했다가 어쨌든 제가 성경과 자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지만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제 첫 시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과목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어쨌든 뉴튼, 케플러 그리고 갈릴레이 그 과학혁명 시대 때 그 사람들이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그 가치관이 그 세계관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아무렇게나 무질서적인 그런 세계가 아닐 것이다. 규칙성과 그 아름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탐구 정신에서부터 그런 게 나온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과학 공부 열심히 하자고 이렇게 첫 시간에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제가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실은 저는 그 첫 시간에 일주일에 이제 저의 계획안과 그런 것과 함께 이제 우리가 창조론적 세계관의 첫 스타트인 그런 얘기들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실질적인 수업 시간에는 정말 저희 학교에서 우리가 교과서를 정말 철저하게 제가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철저하게 예습하고 복습하게 하고 특히 과학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중학교의 과학이 이제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좀 다르게 수준이 조금 달라지고 그 다음에 사실 중1과 중2, 중3까지 그 갭이 점프가 팍팍 되기 때문에 애들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제가 이렇게 저는 철저하게 기초를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공부하고 그리고 학습지를 내줘서 잘 그렇게 문제 풀고 또 알아가게끔 그렇게 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중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검정고시 이런 거 보니까 사실 학교에서 했던 거 검정고시 보면 우리 뭐 그쪽에 시험 치는 검정고시는 다 잘 맞습니다. 이렇게들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과학 실험을 하는데 아무튼 인기가 좋습니다. 제가 이제 꼭 이제 1학기 때는 이렇게 무슨 여기 그 산소 발생 실험, 기체 실험으로 화학 실험 같은 것들을 하고 학년에 좀 단계 다르게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징어 해부를 꼭 하거든요. 오징어 해부를 2학기 때 하면 이제 너무 진지하고 꼭 알코올 램프에 구워서 꼭 먹습니다. 그러면 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중학교 애들이 대하는 그거랑 또 생명과학 시간에 이제 고등학생 애들이 딱 할 때 보면 또 다르게 이제 어쨌든 그렇게 실험을 하면서 한 학기 동안 한 학기에 한 번 또는 두 번 실험을 하면 이제 탐구일기를 써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과학 실험 재밌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탐구일기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조별 티칭 내가 가르치는 것이 잘 그거 된다. 근데 생각보다 애들이 또 잘 하더라고요. 잘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제가 5단원의 자극과 반응 이래서 사실 제가 이 파트만을 어쨌든 조별 발표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조금 이렇게 발표하기 재미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 발표는 이제 우리 몸에 대해 감각기관이 나오고 또 시냅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게 애들이 발표하기도 재밌고 친구들이 그렇게 하기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몸에 관한 거니까 또 제가 또 생명과학 선생이기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을 발표를 시키고 또 제가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 부분도 15% 제가 평가를 하는데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점수를 A, B, C 이렇게 줬다면 이때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조별로 타 조의 점수도 5점 이렇게 다 매기고 그다음에 자기 조 안에서도 이제 그런 점수를 이제 매겨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제가 5점은 제가 이제 판단하고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너무 객관적으로 짤 없이 이제 참여 안 했던 친구들은 점수 안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또 했던 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제 과학 석병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9학년 작년에 올해죠. 올해 9학년 애들한테는 이제 1학기 때 이렇게 창조론 연대기 이제 9달은 뭐냐면은
사실은 목적은 어떤 그 한 권을 다 읽는 거예요. 읽고 이제 구달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사실은 우리 이 청소년이랑 그다음에 우리가 청소년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아동의 그 소설에도 트렌드가 있는데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 과학 SF 소설이 유행입니다. 유행이고 이제 그 초등학생들도 이제 한 2019년 때부터 이제 그런 작가들을 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래도 청소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과학 SF 어른들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지금의 또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그런 책들이 또 잘 나오는데 제가 또 이거를 항상 꼭 SF 소설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과학적인 그 재료를 그것 기초를 가지고 어떻게 문학과 삶으로 그렇게 하느냐 했었을 때 그게 사실 기초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구달 같은 경우에는 이 최영희 작가가 청소년들 그 과학 SF 소설을 잘 쓰는 작가로서 또 유명하고 이 내용이 2017년이지만 학생들한테 사실 소설을 통해 가지고 뭐 과학적인 그런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과학 생활의 바탕인 게 여기도 벌써 바이러스가 그렇게 나왔고 사실 과학 윤리, 생명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소설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창조론 연대기 이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창조론에 관한 역사. 제가 이거 표현할 때는 사실 이 창조론 연대기 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냥 만화로만 되어 있어서 웹툰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과학사, 과학 철학 해서 이제 정말 창조론에 대한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내용과 함께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때는 약간 좀 그리고 사실 뭐 기독교 뭐 이런 얘기 듣는 것처럼 이제 그런 우리가 과학과 신앙에 대한 자세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요거랑 일단 파란 하늘 빨간 지구 이 책은 이제 그 지구 온난화에 관한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요렇게 이제 중앙 3들 같은 경우는 제가 요렇게 했고 이제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청소년 9달은 조금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뭐 다른 뭐 우주로 가는 계단 같은 뭐 이런 이제 또 그런 걸로 이제 제가 좀 바꾼다거나 그리고 어쨌든 창조론 연대기는 만화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창조론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하다기보다는 이런 지금 세계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애들한테 제가 우선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거라서 그래서 요거를 3개 중에 한 권을 읽고 그리고 애들이 뭐 바쁘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표현은 꼼꼼히 읽는다보다는 한 권을 후루룩 다 읽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렇게 두고 그다음에 이제 글을 써봐라 했었을 때 이제 서평 쓰기 할 때 제가 첫 해 때는 애들한테 제가 이렇게 쓰라고 하니까 애들이 잘 복사를 해오더라고요. 남의 쓴 거를 잘 복사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다음 학기 때부터는 손으로 쓰게끔 해서 제가 이런 용지를 딱 내줍니다. 용지를 딱 연필로 쓰게끔 해가지고 뭐 어디 참고를 하더라도 자기의 표현으로 쓰라고.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자신만에 맞는 제목을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봐라. 처음엔 애들이 그거 어떻게 쓰냐고 막 그러는데 역시 쓰면 이게 또 점수에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도 애들이 읽고 쓰면 제 예상보다 애들이 또 잘 쓰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저는 너희들의 그 내용을 다 쓰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선생님이 알고 싶은 건 너의 생각을 쓰는 거다. 뭐 이러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사실 우리 학생들한테 중학생들한테 과학 리서치 페이퍼가 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좋았어요. 좋아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찾는 거니까 뭐 만약에 어떤 친구들은 과학 도서 우리가 만약에 창조론 연대기 읽었다. 그럼 자기는 자기는 젊은 지구론에 대해서 쓰고 싶다. 아니면 자기는 뭐 오랜 지구론 뭐 이렇게 진화적 창조 이런 게 쓰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과학을 배우니까 그 안에 내용들까지 질문을 잘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중학교 1학년 애들에는 우리가 화석들 나오잖아요. 화석 나오고 암석들 나오는데 어떤 친구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 있는 산은 어떤 암석으로 되어 있나 뭐 이런 것도 뭐 조사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중학교 애들은 중학교 하반기 마지막 2학기 때 보면 우주에 대한 얘기들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다 뽑아내고 우리가 몸에 관해서도 어떤 친구는 이석증이 있는 심한 친구가 있는데 그런 거를 뭐 한다거나 해서 이것도 제가 이제 이렇게 종이를 줘가지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 이거는 학생들이 또 리서치를 이렇게 뭐 조사를 하는 거니까 조사를 하지만 그걸 그대로 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해서 너희들이 이 것들을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알고 싶은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실 제가 질문 만드는 거랑 그 다음에는 그
그 본문에 어떤 내용을 담길 것인지 요거는 제가 이제 한번 점검을 합니다. 아, 요건 이렇게 하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걸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 생각보다 애들이 생각보다 잘 썼던 것 같아요. 잘 써가지고 어떤 친구는 중학교 2학년 때 왜 순환계에서 심장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자기가 심장 판막증 뭐 어떤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 판막이 뭐 어쨌든 우리 그런 과정들이 다 나오니까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또 자기만의 그런 것들 써서 내니까 학생들 스스로 뿌듯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충분히 할만하고 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저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성적 40% 중학생들 같은 그렇고 그리고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서치 페이퍼를 쓰지 않고 제가 이제 그 독서 책을 이제 읽게끔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좋았던 책들이 뭐냐면은 그 저희가 생명과학이니까 뭐 창조론 연대기도 사실 중학교 때 그 책을 읽는 거랑 고등학생이 그 책을 읽고 정리하는 게 또 달랐던 것 같아요. 그게 또 달랐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과학자의 신앙 공부라고 김영웅 박사님이 쓰셨던 그 생명과학에 관한 그 책이었는데 그 책도 사실 그 신앙 공부니까 그게 그 책이 되게 또 좋았던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과학자라고 해서 과학자가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엮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좋았고 그리고 사실은 또 콜린스 박사의 그 신의 언어 이런 책도 사실은 철학책이 어렵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인간 게놈 프로젝트 같은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됐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고등학생들은 이 책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사실은 한 학기 시험 치고 하면 이제 100% 성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면 사실은 한 학기 끝날 때쯤, 그래서 제가 이번 1학기 때도 끝나고 그리고 2학기 때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한 주 정도 뭐 저희 학교에서 뭐 그런 프로그램도 하지만 이제 수업 시간에는 한 주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영화 보지 않고 이걸 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저의 또 트레이드 마크기도 한데 이제 창조론, 공룡과 창조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창조론 강의를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공룡과 창조론을 얘기하는 건 애들이 공룡에 관심도 많고 이런 것도 하지만 사실 이제 지구 연대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이제 또 분명하게 하려고 그리고 제가 또 이거는 또 제가 대학원 때 프로젝트를 했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근데 생각보다 공룡과 창조론이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그래서 공룡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공룡이 왜 멸망했으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과학적 사실과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구 연대는 6천년 뭐 이런 건 사실은 논쟁거리가 되지 않고 뭐 이렇다라는 것들 얘기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또 오히려 이렇게 공룡과 화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특히 중학교 1학년 때 애들이 퇴적암, 화성암, 뭐 변성암 이런 것들 나오면서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훨씬 더 중학교 1학년 때 이걸 하면 또 초등학생이란 다른 중고등 때는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한다. 그리고 저 노아 홍수 때 지구가 공룡은 살았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답을 딱 이렇다라고 주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제시를 하고 친구들이 이제 학생들이 생각을 하고 이제 사실 저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공룡과 화석에 대해서 공부하길 원하시나? 그래서 고생물학과 결국 그런 공부를 통해서 지구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성경과 창조 과학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누가 창조주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면 과학책은 어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큐티를 할 때도 사실 제가 이제 중학생 큐티를 할 때는 제 나름대로의 그 단계가 있는데 초등학생들한테는 이제 성경 이야기를 이제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얘기를 속에 그 내용을 안다면 제가 판단하기는 중학생이 돼서는 우리가 이제 뭐 청소년 매일 성경처럼 그 성경 본문을 직접 내가 리딩을 하는 그런 이제 쉬운 성경으로 그렇게 할 때 이제 자기가 이제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할 정도로 이제 그런 보는 눈들이 또 생기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과학책과 성경책은 어떤 다르다 이런 것들이 애들이 이제 구분이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제가 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고대 근동의 우주관, 현대 우주관 그래서 어쨌든 그 창세기 때 그 내용은
그 시대 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그 시대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냐, 그 과학적인 그걸 분석했다기보다는 그 시대 사람들한테 어떤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저는 이제 창조론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젊은 지구론에 관해서도 사실은 저 비판이라기보다는 저는 이것도 이제 그 창조론의 과학사 중에서 한 부분으로, 그리고 이건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이런 그런 특징들이 있다. 오랜 지구론, 그리고 진화적 창조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저는 진화적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우리 학생들한테 또 이제 과학과 함께 우리가 과학이 우리가 과학적이긴 하지만 과학이 전부 다가 아닌 것처럼 과학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성경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하지만 문자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고, 그리고 진화도 우리가 벌써 과학책에서 중학교 1학년의 생물의 다양성, 진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게 진화 이론과 진화주의에 대한 우리가 구분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과학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다. 그래서 저는 목적이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한테도 이 용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에도 이런 게 다 창조론이구나 해서 이제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하고도 이렇게 생각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무리는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는 두 권의 책이 성경과 자연이다, 과학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제가 과학 공부만을 열심히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결국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학문을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다른 과목이나 뭐 어떤 하는 자체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한 학년 한 학기를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